자, 오늘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금융 이야기를 통해서요. 한 기업의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 힘의 정체가 대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가진 주식 150주가 딱 한 주로 바뀌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고요. 리지테크라는 회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바로 액면병합이라는 조치 때문인데요. 주식수를 확 줄여서 인위적으로 주당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죠. 근데 리지테크의 사례는 정말 극단적인 경우예요. 회사가 왜 이런 무리수까지 두는 걸까요? 한마디로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한 정말 필사적인 몸부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런 식의 액면병합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건 이 회사가 지난 몇 년 동안 나스닥 상장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상장 폐지를 피하려고 얼마나 처절하게 싸워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생존 전략을 쓰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리지테크의 전략을 이해하려면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좀 자세히 봐야 하는데요. 이게 바로 한 기업의 고군분투를 담은 우리가 오늘 얘기할 미시적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액면병합이란 게 뭐랄까 기업 가치를 실제로 높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거래소 규정을 맞추려고 겉모습만 바꾸는 거죠. 하지만 회사가 진짜로 살아남으려면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역설이 시작됩니다. 그럼 현금은 어디서 구할까요? 리지테크는 시장가 발행 유상증자, 줄여서 ATM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ATM 기기에서 돈 뽑듯이 시장에다 바로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일종의 비상금 창구 같은 거죠.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이 회사가 처한 역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회사 전체 가치는 45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억 원도 안 되는데 앞으로 팔겠다고 신고한 주식 규모는 무려 2억 달러, 거의 2,800억 원에 달합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444대 1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공기 중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회사를 살리기 위한 생명줄이긴 한데 그 대가가 어마어마한 거죠. 시장 분석가들은 이런 끊임없는 주식 발행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영혼을 파괴하는 수준의 희석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그야말로 갈아 마시는 수준이라는 거죠.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끔찍한 악순환입니다. 자, 그럼 이 지옥 같은 순환을 끊어내려고 회사가 내놓은 기획이 뭐냐? 바로 듀얼 엔진 전략이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B2B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디지털 엔진하고 기존의 의약품 도매업이라는 도매 엔진, 이 두 개를 동시에 돌려서 회사의 미래를 걸어보겠다는 거죠. 하지만요, 한 기업이 아무리 좋은 전략을 짜도 그건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기업이 손쓸 수조차 없는 거대한 힘이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자,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미시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지테크가 이렇게 사투를 벌이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선 정말 단순한 정책 결정 하나가 한 산업 전체에 완전히 바른 세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중앙은행이 17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린 거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그래프가 바로 보여줍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자마자 미쓰비시 UFJ 같은 일본의 주요 은행들 주가가 급등했고요. MUFG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왜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은 대출이자로 돈을 더 많이 버니까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이야기, 즉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작은 기업과 거대한 흐름을 타고 날아오르는 은행들의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가지 핵심 동력, 미시와 거시를 이해하는 문제로 돌아갑니다. 한쪽에는 미시가 있습니다. 기업 개개의 건강 상태, 내부 전략, 재무적인 결정 같은 것들이죠. 리지테크처럼요. 다른 한쪽에는 거시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 같은 거대한 경제의 파도인데 이건 개별 기업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산업 전체를 들어 올리거나 혹은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일본 은행들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이거죠. 아무리 튼튼하고 좋은 배라도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면 좌초될 수 있고요. 반대로 조금은 낡은 배라도 순풍을 만나면 아주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기업이라는 배 자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동시에 경제라는 파도의 흐름을 망원경으로 멀리 내다보는 지혜가 모두 필요한 것 같습니다.